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차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저기를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지금 95번인데 한 99번이나 100번까지는 좀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한 46번부터 시작해서 한 46번부터 시작했나요? 그래서 지금 한 6번째 수업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번에 한 10개 정도씩, 뭐 어떤 때는 10개도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교시에 400분 기준으로 딱 10개 정도 하면 딱 맞는데 지금 저희가 400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시간 반이니까 몇 분이냐? 138에다가 한 200 몇 분의 저기를 하는 거니까 좀 그래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더 빨리 나가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력계통 쪽으로 좀 안 하다 보니까 또 하시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자꾸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뒤에 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PF 컨트롤부터 할 텐데요. 여기 QV 컨트롤하고는 좀 틀립니다. PF 컨트롤 하면서 여기서 또 AGC 쪽에 협조 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제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QV 쪽에 제어하는 부분, 제어 방식 물어보는 게 있고요. PF 컨트롤 제어 방식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AGC죠. 제어하는 거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AGC가 뭐냐? AFC하고 ELD를 협조 제어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AGC인데, 이렇게 제어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QV 컨트롤에서는 뭐가? 개별 제어. 그리고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이게 QV에서 물어보는 제어 방식입니다. QV의 제어. QV 컨트롤에서. 그 다음에 PF 컨트롤에서는, 주파수 PF 컨트롤에서는,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게, FFC, FTC, TBC. 이 컨트롤이 들어가니까 여기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여기도 컨트롤. 개별 제어. FF 컨트롤. 요거 딱 비교를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놓고. 3번째. 여기서 이제 그 전력 계통 쪽에서 나오는 이제 컨트롤을 묻는 문제에서 3번째는 AGC. 근데 결국은 AGC는 뭐냐? AFC하고 ELD를 협조 제어하는 AGC에서 요거 컨트롤 아닙니까? 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제 직병, 재병. 뭐냐?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렇게 가지고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하고, 여기서는 AFC, ELD, 그 다음에 전력계통 간에 어떻게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요 3가지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플랫, 프리퀀시 컨트롤, 플랫, 타이 컨트롤, 타이 바이어스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연바로 였죠, 주연바. 주연바가 뭐냐? 정주파수, 연락선, 정주파수, 제어, 연락선, 전력 제어. 이것도 정연락선. 이 연락선, 바이어스 제어. 이런 식으로. 주연바. FF, FTC, TBC. 요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AFC 제어 방식을 물어보면 AFC는 요거거든요. AFC만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 AFC 아니고 PF 컨트롤에서. 근데 이걸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거는 AGC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AFC하고 ELD가 같이 제어를 하는 거고 얘는 AFC만 물어본 거고 요 2개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요 2개가.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아주시다 보니까. 그런 김에 이제 어차피 이게 PF 컨트롤이니까 요 2개는 PF 컨트롤입니다. 거기에 이제 QV 컨트롤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 3개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요. 키워드들이죠. 뭐가 있죠? 제전, 제어장치, 전성기,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 외란의 부하 변동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PF 컨트롤에서. 자, 이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동주파수 제어장치. 이게 자동주파수 제어니까 이게 AFC죠. AFC는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 나왔던 게 제전조전이었죠. 제전조전, 제어장치, 전성기,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이 뭔지.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AGC에서도 뭐가 나온다고요?
AFC하고 ELD하고 전력계통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는 제어장치, 전송기,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입니다. 저쪽에도 전력계통이 있습니다. 다 AFC하고 ELD를 하면서 전력계통에 같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전력계통은 빠질 수가 없죠. 왜요? 계통에서 뭔가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럼 제어장치가 뭐가 있냐고 이거죠. 여기서 제어 방식이 뭐라고요? PF 컨트롤 제어 방식이 AFC라고요. 지금 자동주파수 제어라고요. 지금 자동주파수 제어가 뭐라고요? TBC, FFC, FTC 이거 얘기했잖아요.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PF 컨트롤에 AFC를. 그래서 AFC는 자동주파수 제어고 거기에는 제어는 요 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근데 PF 컨트롤에서는 이 AFC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여기선 제어계, 전송계,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뭘 쓰냐? 중추부다 이거죠. 제어장치는. PID 방식을 한다. 전송계는 뭘 하냐? 잡음이 없이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조정용 발전소는 이렇게 한다. AFC 목표, 필요성. 목표는 우리는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민감한 거죠. 그 다음에 필요성, 개통 운영 좌측, 수용 좌측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아까도 보시면은 전력 공급 좌측, 수용 좌측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 필요할까? 그런 형식을 똑같이 가져가서 쓰시면 되죠. 개통 운영 좌측에서는 왜 필요하냐?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개통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AFC는 뭡니까? 똑같이 같이 가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줄다리기 하다가.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하지 않게 해서 옆에서 보면 영차 가지고 숫자 맞추고 옆에서 열심히 해주죠. 안정된 주파수는 전압 조정이 용이하고 안정도 및 공급 신뢰 등이 향상되기 때문에 개통 운영 자체에서는 이런 AFC가 필요하다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죠. 조속기에서 속도 조정이 용이하다. 개통의 연계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수용가 측에서는 아까 전력 공급차 측에서는 뭔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거고 수용가 측에서는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얘가 막 흔들리면은 제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구멍을 뚫는데 60Hz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61Hz가 났다. 얘는 똑같은데 60번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61번 구멍 뚫었습니다. 간격이 틀려지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전력 사용 조건이 안정화되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을 하고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죠. 주파수 저하시. 주파수가 저하한다는 건 어떤 힘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힘이. 왜? 주파수에 따라서 왜? 50Hz라는 건 50번 때려주는 거죠. 60Hz는 60번 때려주는 거니까 60번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적게 들어오면 뭔가 힘이 줄어드니까 여기 보시면 뭐 공익현상 자석 밀도가 증가한다. 뭐 고정자 누설 자석이 증가한다. 뭐 보일러 원자로의 출력이 저한다. 힘이 줄어드는 부분 외에 뭐 과여자로 온도 상승한다. 얘가 주파수가 떨어지는 대신에 어떤 부분을 뭐 철심에 대한 누설이 늘어난다든가 여자기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뭐 품질이 저한다든가 정밀도가 저한다든가 기기가 오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게 뭔가 자석 밀도 증가, 과여자, 발전기나 변압기는 증가를 하네요. 보시면은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뭔가 떨어지는데 이런 것만 보시면 되죠. 주파수가 저하했습니다. 주파수가 저했는데 나머지는 뭔가 다 떨어졌죠. 발전기는 자석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만큼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발전기는 더 증가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석 밀도를. 그러다 보니까 누설 자석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발전기 같은 건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내용은 여기 회전자가 회전 계좌형이죠. 계좌가 있고요. 여기 고정자가 있죠. 고정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전압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좌 전류 쪽에 지금 자석 밀도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이 고정자 쪽에 누설 자석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 여기 회전수가 떨어지면 얘가 회전수가 적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적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적게 들어오면 뭔가 이제 끊어지는 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 여기에 이제 공급을 더 해줘야 되겠죠. 여기 다 차지를 못했으니까. 다 차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고정자의 누설 자석이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과열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걸려져 있고 여기다 걸려져 있는데, 볼티지포 과여자로 인해서 여자를 시켜줘야 된다. 여기 지금 주파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안에 공간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늘어나니까 온도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예외가 되는 게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이렇게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걔는 이제 그림으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근데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단 예외가 되는 조건만 보시면 되죠. 주파수가 떨어진다면 뭔가 다 떨어지는데 뭔가 증가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자석이 뭔가 변하는 부분만 지금 하는 거죠. 그게 발전기고 변압기입니다. 그럼 전동기도 사실 자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동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동기는. 왜? 힘만 받아서 동작하는 거 얘는 에너지를 뭐 변환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동기 그냥 힘을 받아서 동작하면서 이제 끊어지면서 하는 건데 얘네들 뭔가 변환을 해주는 거죠. 발전기도 변환을 해주는 거고 변압기도 뭔가 변환을 해주는 거. 그런 쪽에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증가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요거가 되더라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주파수 변동 원인. 주파수가 떨어지는 부분은 왜 떨어지냐 이거죠.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에서 변동이 생길 텐데 그건 왜 생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력과 수요 전력 사이에 불평형이 생겼을 때 이게 회전체 운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안정도 이제 다음 시간에 회전체 운정 방식이 나오는데 부하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얘가 그만큼 공급을 못 해주면은 출력의 차이가 생길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파수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주파수가 막 헌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속도하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과의 한계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관성정수하고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정특성, 동특성 이 해가 나와가지고 주파수가 감소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이 비례 이득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제 특성 정수에 의해서 증가를 하느냐 그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게 바로 주파수 특성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특성하고 동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입출력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입출력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그럼 발전기는 그대로 있는데 원동기의 입출력이 차이가 나는 건 얘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얘 쪽에 들어오는 게 줄어들었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부하 변동입니다. 결국. 부하가 늘어났습니다. 부하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그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얘는 공급 쪽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수차 발전기가 흡출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동이 생기거나 그러면 공급 쪽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제대로 안 나는 거고. 이게 동기화력이 변동됐다. 그러면 얘 A계통이 있고 B계통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동기화력이라는 게 유지를 하는 거죠. 동기는 계통이 안정되게 동기운전을 할 수 있는 걸 동기화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조 같은 경우 조속기도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가 뭔가 변동이 있습니다. 왜 변동이 있을까요? 헌팅이 일어나는 부분이. 외부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AVR을 자꾸 신호를 주니까 그렇겠죠. 계통 전압 변동에 의한 부하 변동. 다 부하 변동인데 요거만 전원 공급차 측의 변동이자 이거죠. 그 수차 발전기만. 왜? 터빈 같은 거는 보일러를 이렇게 떼기 때문에 걔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차 쪽만 변동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부하 쪽이라는 얘기죠. 사고가 난 것도 변동이죠. 부하 변동 다. 그것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출력의 불평형 생기게 하는 건 그건데 그걸 보니까 다 부하 변동이더라. 그 부하 변동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AFC 컨트롤에서는. 그래서 연 단위로 해야 되냐, 월 단위로 해야 되냐, 시간 단위로 해야 되냐, 분 단위로 해야 되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거냐. 그게 이제 바로 PF 컨트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하 변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그게 나오는 게 뭡니까?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제어, 그 다음에 AFC, ELD. 그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EMS. 이렇게 부하 변동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계통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요 부하 변담은 이걸로 담당할 거고, 요 부하 변담은 이걸로 담당할 거고, 요 부하 변담은 이렇게 담당하겠다. 대책이 나오는 거죠. 원인 때문에. 여기서 지금 원인이 나왔죠? 그 원인에 대한 형태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대책이 어떻게 나온다? 예, 특성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대책이죠.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하의 자기재생 10초, 가버너풀이 2, 3분, 20분, ELD.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동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수동 운전을 한다. 왜? 요 구간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움직이는 건 자동 제어가 가능한데 이 길게 움직이는 것들은 수동 운전을 한다. 그래서 부조작용을 했죠. 부하의 자기제어성 10초, 미소 부분,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끊었죠.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밑에 끊었지 않습니까? 그 10초에서 2, 3분 요 사이를 미소주기로 받고 2분에서 요 20분 사이까지 여기를 단주기로 받고 20분 이상을 장주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주기 부분은 수동 운전을 했고 단주기 부분은 자동 운전을 했다. 이 얘기죠. 갑자기 이게 올라갔네. 그래서 여기 부분 이상을 어떻게 했나? EMS 쪽에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아까는 연 단위, 그 다음에 시간 단위, 분 단위, 월 단위에서 요거는 뭐 거의 이제 시간 단위 요거를 보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식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런 부분을 보면은 9월 달에 이제 재작년 9월 15일 했죠? 그때 정전됐을 때는 그때 그렇게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발전기 오버를 했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발전기 오버를 한 거를 투입을 못하니까 그때 부분적으로 부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이번 겨울에도 또 할 겁니다. 이번 여름 간신히 넘겼죠 지금. 겨울이 사실 부하의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여름보다는. 난방부가 추운데 안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안 샀습니다. 사람들 에어컨 안 틀고 뭐 하도 국가에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래 선풍기 틀지. 예? 더운데 한강 나가서 바람이나 쐬지. 이렇게. 근데 겨울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쯤 되면 수요 관리나 뭐 그런 부분들, 원자력이나 또 이런 부분들. 글쎄,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냥. 그럼 미리 준비했다가 안 나오면 다음을 위해서 써먹으면 되는 거죠. 딱 뭐, 쪽지게처럼 이렇게 찍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가면은 딱 너 이렇게 왔지? 그러면 이제 딱 맞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신통하게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너 이렇게 왔지? 이렇게 딱 그 사람의 형태라든가 말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유치를 해내는 게 그것들이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 잡지나 이런 데 나온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초 이하에. 여기 있죠. 부조작용해가지고. 언제 이거 하냐? 부하가 스스로 이제 그 엔진 컨트롤 하다가 이거 딱 악셀레이터 뜨면 윙하고 울리면서 속도 이제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니까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든가 해야 되죠. 그때는 이제 조속기 프리 운전해가지고 발전기 출력이 가는 거죠. 왜? 요거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가버너가 여기 딱 어느 정도 속도 조정률로 몇 프로로 맞추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는 응동을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자기가 잠깐 동안 그냥,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그냥 응동적으로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얘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세팅돼 있는 이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두 번째. 여기까지 이제 미소주기로 이제 보통 보는 거죠. 미소주기. 그래서 단주기까지도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부분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분, 3분 이상부터는. 요걸 미소주기, 여긴 단주기. 요 사이에 보면은.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죠. 그래서, 2분 이상부터는 장주기가 해야 되죠. 거기부터는, 자정주파수 조회해가지고, 조정용 발전소를 추정시킨다. 2, 30분이 될 때는 미리, 얘가 이거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 올라가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니까, 이거 10분 뒤에는 이거 부족하겠는데, 그러면 미리 하단을 해가지고, 수력을 키든, 아니면 양수 발전을 키든. 왜? 속도가 빠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피크컷을 하든, 아니면은, 딱 얘기를 해가지고, 줄이게끔 요청을 하는 거죠. 어디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연락 오면 다 줄이지 않습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올라갈 예정이니까,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빌딩들 요즘 막 다 껐죠. 최근에, 여름에는. 부하제에 많이 수요 관리에 많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ELD 해가지고 이건 급전 지령에 하는 거죠. 장주기 부분 이상에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조정용 발전소로 이제 커버가 됩니다. 미소주기니까. 장주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 근데 얘는 이제 용량이 커지니까 10분, 20분 뒤에는 이게 용량이 커져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발전기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같은 건 조정용 발전소에서 조금 더 출력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미 돌고 있는 발전소의 출력을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데 얘는 출력을 조정해서는 안 되고 다른 걸 투입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급전지력. 투입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제어가 뭐라고요? AFC에서 제어는 FFC. 주연바, 정주파수 제어, 주연, 정연락선, 전력 제어. FFC. 플랫 평평하다는 얘기죠. 평평하다. 어떻게? 주파수를 평평하게 유지한다. 그게 정주파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TC, 플랫 타이 라인 컨트롤. 정연락선, 전력 제어를 한다. 전력 제어. 주연바, 바는 바이어스, 연락선, 바이어스, 전력 제어. 이렇게 됩니다. 주연바니까 정연 했으니까 연락선이 나오겠죠. 앞에서. 예, 여기서 보시면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타이라이니까 이거 연락선 아닙니까? 연락선, 바이어스 제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애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우다 보니까 주연바로 애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주파수 제어인데 앞에도 정정 나오고 뒤에 거는 두 번째 있던 연락선이 앞으로 가서 연락선, 바이어스 제어. 주연바니까 연락선, 바이어스 제어. 이렇게 그냥 애워버린 겁니다. 그냥. 그림들이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네. 두 개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FTC가 뭐라고요? 플랫이니까 요거죠. 요게 FTC. FFC. FTC는 이게 FTC죠. 예, P를 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락선 전력을. 얘는 일정하게 프리퀀시를 조정하니까. 그 두 개를 FFC, FTC 하고 FFC, TBC가 있고 또 이거 따로따로 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만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뒤에 또 있네. FFC, FTC, FTC, TBC. X자로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있죠? 요거 네 가지를 그려주시면 되죠. TBC, TBC니까 X자. 요거는 TBC 하나에다가 이건 뭐죠? FTC죠? 그 FTC, TBC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연락선, 전력. 근데 앞에 정이 붙어야 된다고요. 정정, 주연바, 정주파수, 정연락선. 연락선, 이 주연바에서 연락선이 앞으로 가서 두 개 있었으니까 여기도 두 개 있어야 되겠죠. 연락선, 바이어스, 제어. 이렇게. 그렇게 였으면 두 개, 저는 두 개. 근데 가운데를 주연바로 애워놓고 이렇게 애웠더니 조금 오래 가더라 이거죠. 애웠던 거는. 그 네 가지 조건은 이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 건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X 하나. 네 가지 조합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주파수 발정용 선정 조건.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딱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주파수 변동 원인과 영향. 주파수 변동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뭔가 외란에서 바뀌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 부하라고요, 다. 근데 이제 부하가 아닌 쪽이 뭐냐? 공급 쪽이죠. 공급 쪽에 있는 부분. 부하 급변, 부하 탈락, 그 다음 발전기 돌발 탈락. 이런 식으로. 부하가 급변하거나 탈락하는 부분 하나, 발전기가 탈락하는 부분 하나. 발전기 탈락하는 건 이제 사고죠. 사고로 이제 멈췄으니까 탈락이라는 건 계통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부하도 계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부하가 떨어졌으니까 발전기가 가속을 하겠죠. 부하가 급변으로 늘어났습니다. 부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발전기는 속도가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또 보면 공급자 측면, 수용가 측면 해가지고 또 나눠져. 공급자 쪽에서는 계통안 정도가 저하된다. 그죠? 갑자기 부하가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부하가 탈락해버렸으니까. 연락선의 과부하도 늘어나죠. 부하가 급변하니까 갑자기 많이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어하는 부분도 불안정해지고, 아까처럼 해가지고 주파수 변동에 따라서 터빈 날개가 그 공진을 해가지고, SSR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저주파수로 되게 되면. 부하가 떨어지면은, 부하가 많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자꾸 떨어지죠. 수용가층. 아까처럼 이제 기기 측에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품질 쪽에 주파수가 저하면은. 오차가 증대하고 정밀도가 저하고 품질이 저하고 속도나 효율이 저하고 다 이런 내용들이죠. 뭔가 품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컨셉만 잡으시면 되죠.
대용량 전원 계통의 탈락 시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대용량 전원 계통. 이게 뭘까요? 발전기가 큰 것들이 달려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주파수가 막 변하겠죠. 왜냐면 발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원의 주파수를 동기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용량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아니죠. 발전계통만 떨어졌으니까 주파수는 올라가죠. 아, 주파수가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부하가 늘어났으니까 주파수는 떨어지죠. 근데 이제 장점은 왜냐? 단점은 뭐냐? 아까처럼 용량 큰 걸 쓰면은 처음에 이제 요즘은 화력발전소도 50MV짜리가 그러니까 500메가와트를 안 쓰고 800메가와트로 갑니다. 기본. 그럼 80만이죠. 80만 100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왜냐면은 용량을 50만짜리 2개 쓰는 것보다 80만짜리 2개 쓰면은 50만짜리 3개 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지의 크기의 용량만 좀 커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단가가 저렴해지고 열효율도 향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가 탈락되게 되면 영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통 신뢰도 저하고 예비율이 저감이 되죠. 예를 들어 좀 원자력 같은 건 1000만 킬로와트. 그래서 1000메가와트니까 100만 킬로와트죠. 네? 100만 킬로와트. 이게 좀 헷갈리는 게 100만입니다. 80만이고 거기일 때는 0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50만 킬로와트인데 500메가와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100만 킬로와트면은 1000메가와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21개인가 있는데 하나 탈락을 해버렸다. 그럼 크죠? 일반 화력 발전소 2개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기가 돌고 있다. 그러면 1기는 쉬어 있죠. 그러니까 6개월 해가 2년 동안 텀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오버를 하면서 나머지 3기가 조정하고 나면 또 1기가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4기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있다 그러면 4기가 이렇게 그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오버를 하는 겁니다.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를 해가면서 돌리는데 뭐 짧게는 3개월 정도면 이제 오버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후 관계들이 있죠. 왜냐면 죽여야 되는 시기들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여름 피크 때 못 죽입니다. 겨울 피크 때 못 죽이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작업해야 되면 그 사이에 2, 3개월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0월 달에서 12월 달 피크 되니까 9월 중순 때부터 해가지고 11월 그 사이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봄에는 조금 여유가 있죠. 봄에 한 3월부터 한 6월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설비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신뢰도가 저하고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예, 주파수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대용량 화학 부분이니까 대용량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탈락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탈락이 되면은 아까처럼 주파수가 저하죠. 주파수가 저하니까 주파수 특성 정수에 따라서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계통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니까 계통 안정도가 저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거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동기가 탈주하면서 갑자기 그 사고 나는 부분들이 과도 안정도가 저하되면서 옆으로 막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뭐 고장 파급 장치가 중간에 뭐 위험하면 끊어주고 아니면은 조리가 막 급변하겠죠. 왜냐면 발전량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왔던 건데 그쪽에서 안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도 어차피 계통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하러 갈 때 피가 뭐 막혀있다 그러면 여기 막고 옆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혈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동맥하고 정맥하고 차이 때문에 피가 다 똑같이 도는 건 아니고요. 동맥이 이제 위험하죠. 동맥 같은 건 압력이 세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뭐 킬러들 보면 여기 그냥 딱 따면은 빨리 막아도 죽지 않습니까? 금방. 정맥 같은 경우는 찔려도 상관없습니다. 압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케냐에서 죽은 사람도 여자분도 이제 동맥 쪽으로 과다출혈로 어떻게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출혈이 나게 되면은 쇼크가 오기 시작합니다. 쇼크가 오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지는데 그 시간이 그 안에 빨리 혈액을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금방 사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 안 되면 전해질만 이렇게 넣기도 하고, 물로써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수액 같은 걸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피가 부족하면은,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액을 해줍니다. 수액을 해주면은 빨리 전해질이 보충이 돼가지고 빨리 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코피 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지혈이 안 되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에 이제 백혈구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오랫동안 멈추지 않으면 병원을 가셔야지만 됩니다. 방지책. 아까처럼 뭔가 예비력에 뭐가 있었죠? 설공운 전대 기억나시나요? 예비력?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설공운 전대,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순동 예비력, 여유 예비력. 이거 생각나시나요? 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이제 순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예비력을 확보하라 이거죠. 바로. 순동 예비력 해가지고 그래서 3%를 유지해가지고 아까처럼 대용량 탈락하면 다른 데서 공급해라 이거죠. 발전기 단위기 용량을 감소시켜라 이거죠. 왜냐 하나 탈락하더라도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리고 연계해서 개통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나 탈락하더라도 여기 우리는 이 큰 놈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다가 한 사람 넘어져도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힘의 차이는. 충격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죠. 화력발전소에서 저주파 운전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저저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주파수를 저하여 충전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발전기 쪽에서. 전력줄을 조정해가지고 이게 많이 흘러갈 것 같으면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아예. 그 변전소를 일부를 죽일 수도 있고요. 발전기 단락비하고 관성정수가 크다는 건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출력을 빨리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부하를 제한한다. 어느 정도 이상을 되면은 부하를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전력 수급 관리 대책에서 1단계, 2단계 생각나시는 뭐였죠? 4단계? 관주경심,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분별로 5단계까지 있다. 1단계가 뭐죠? 예? 관주경심의 준비단계죠. 예? 2단계는 관심단계, 그 다음 주의단계 이렇게 나갑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작년하고 좀 틀리게 이게 약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개통 분리를 한다. 정 안 되면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그 지점을 부하 분리해가지고 떨어뜨리라 이거죠. 자, 발전 제어 쪽.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뭐 직병 재병 다음 시간 하는데 보시면은 다른 건 그겁니다. AFC 배우셨고 ELD 배우셨고 이걸 합해서 AGC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정주파수, 정연락선 앞에서 배우셨던 거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지금 TBC 다 배웠죠. 근데 이건 뭐죠? 주파수 제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로 되어 있죠? AFC하고 ELD 협조 제어는 직병 재병을 한다 이거죠. 여기 문제는 뭡니까? AGC를 물어봤죠. AGC는 이거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요것만 썼을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 의도하고. 요게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차라리 그 PF 컨트롤하고 큐브 컨트롤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왔을 때 요거만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거니까 요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직렬 아까 얘기했죠. AFC, ELD, 발전소, 전력계통. 요게 직렬로 연결됐으면 직렬입니다. 병렬은 AFC하고 ELD가 병렬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재배분은 AFC하고 ELD가 발전소하고 전력계통으로 가는 부분이 재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다시 분배되죠. AFC하고 ELD가 병렬이 아니죠. 요 병렬로 안 가죠. 병렬 재배분은 요게 이렇게 하나 더 연결되면 병렬 재배분입니다. 이렇게 하나 연결되면 요게 병렬 재배분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그래서 전력계통의 밑에 있고 AFC, ELD 발전기를 위에다 놓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직렬 가면은 AFC 그리고 위에 ELD 발전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더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99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0번이 EMS입니다. 어차피 AFC, ELD 다음에 이제 EMS로 해가지고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해서 주파수 특성 정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고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팩치나 SVC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99번부터 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